네, 오늘 공시메이트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기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2016년 5월 1일 분할 기일로 해서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했습니다. 2019년 3월 분할 신설돼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니켈 함량의 80% 이상의 NCA 그리고 NCM 양극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었습니다. 높은 기술 자립도를 확보했는데 2014년 이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이후에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양극재 수요 확대와 국내외 전기차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판매 호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고요. 매출 포지션은 양극활 물질 그리고 전구체 부분이 99.7%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입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4,856억 원, 영업이익은 1,162억 원, 당기순이익 1,002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2.2%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4.9%가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 증가와 신규 공장의 가동률 향상으로 매출과 손익 구조가 증가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개요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어제 공시였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시입니다. 반기 보고서 제출 이전에 회사의 현재 가계산 기준의 재무 성적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정공시 예고편을 주는 것이죠. 회사는 반기 보고서의 수상이 관련된 내용들을 확정해서 제출될 예정인데 잠정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연결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1조 1,871억을 기록했고요. 전기 1분기죠. 1분기 대비해서는 79.2%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2.4%가 증가한 호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28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기 실적 대비해서는 150.6%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인 2분기 대비해서는 254.3%가 증가한 호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이 KIFRS에 따라서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이다. 본 자료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내부 결산 자료이고 향후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 개최 일정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다시 재공시할 예정이고 실적 발표는 추후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를 통해서 안내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종합을 좀 해보면 에코프로비엠의 양극활 물질의 이 판매 호조에 좀 힘입어서 2분기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1분기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 이 매출 전체 총계가 6,624억인데 무려 79.2%의 분기 대비해서도 79.2%가 증가한 1조 1,871억을 좀 기록했죠. 전체 누계치는요 1조 8,496억인데 지금 1분기 실적과 2분기치 실적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조 8,496억이죠. 이게 뭐냐면 1분기에 6,624억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무려 지금 79.2%가 증가된 2분기 기조가 있었고 3분기에 동일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사상 최대 실적 달성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입니다. 누계치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난해죠. 2021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기록한 이 숫자는 1조 2,759억을 기록했는데 이 대비해서도 뭐 전체적으로는 이 증감폭이 좀 크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1,02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150.6%가 좀 증가한 흐름. 호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 실적의 견고한 실적을 좀 이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시고 이 기조가 3분기까지 이어질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근 공시를 좀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이 주식 소각 결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 그리고 이 무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발행 주식 수에 대비해서 증가된 유통 주식수의 어떤 증감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증권가의 예측 리포트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내용을 보면 지금 실적 발표 증권 발행 결과 공시를 보도록 하죠. 회사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었어요. 전체 161만 주가 신주 발행된 형태고 발행 예정 금액은 6,24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신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의 운영 자금과 시설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 납입 자금이 전량 납입이 됐었죠. 6월 24일에 최종 납입이 됐는데 투자 설명서의 자금 사용 목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사항 중에서 최근에 공시 리스트에 대한 이력들을 좀 보면 최근에 공시 히스토리, 공시가 발표된 이 역사라고 합니다. 순번적으로 좀 나와 있는 이 구도인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면 이 자금을 어떻게 어느 자금으로 좀 사용할 것인가 굉장히 좀 파악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일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들 최종 보고서 보면 5번 항목입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조달되는 자금을 어떻게 좀 사용하는 것인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전체 6,245억 원의 자금 유치를 했어요. 발행 재비용으로 19억 원을 좀 사용했고 순수 입금액, 순수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6,225억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하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인수 수수료 이외에 발행 비용을 19억으로 산정이 돼서 이 부분은 수수료 부분으로 다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에서는 이 차입금이 사실 좀 들어오게 되는데 회사는 전체 1,225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좀 배정을 했고요. 320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장, 즉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겠다. 타법인 증권의 취득 자금으로 4,700억 원을 좀 배정을 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번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 중에서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에코프로 글로벌 자금 4,700억 원을 좀 배정했고요. 채무 상환 자금에서는 4-1회차 공모 사채 대금에 대해서 주가 하락 부분에 대한 어떤 배정 요건이 좀 있었을까요? 3,200억 원을 좀 상환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후 운영자금 1,225억을 좀 배정하면서 향후 생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자금을 충당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6,245억 원의 자금 유치를 좀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무상증자에 관련된 권리락이 좀 있었는데 무상증자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권리락 안에서는 최근 히스토리 공시가 없으니까 뒤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공시로 좀 추정이 좀 되는데 하단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었고 지금 여기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5회차 공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상태 지금 이 최종 보고서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최종 보고서 안에서 내용이 좀 잘린 것 같고요. 4월 6일자 공시입니다. 이 공시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회사는 161만 주의 신주 발행은 모두 끝났어요. 6,243억 원의 자금은 일단 끝났고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좀 하단에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라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습니다. 한 주당 무려 3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는데 회사 현재 주식수 2,453만 주를 상장 현재 발행 주식이 2,453만 주인데 7,335만 주의 신주를 유통시킬 수 있는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었죠. 이게 유상증자의 상장 교부일과 좀 맞물려서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상장 배수율은 이 자사주의 소각 비율을 모두 차지하면 4배까지 좀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전체 상황을 좀 보면 9,700만 주가 좀 상장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7,300만 주에 아까 1,600만 주의 주식이 신주로 같이 합산돼서 좀 유통이 된다면 이게 상장 예정일이 15일입니다. 내일인데 일단 오늘 권리 공매도는 좀 가능한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지분 가치의 희석 요인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반대로 지금 막대한 주식이 신주로 유통되는 관점에서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했던 효과가 있었어요. 최근에 기저효과 좀 유지해주고 만약에 16만 원 이상을 상회해준다면 단숨이 코스닥의 시총 1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기염을 좀 토해낼 전망인데 오늘 현재 주가가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11만 6,400원. 아직은 뭐 주가의 갭은 있어요. 6월 27일 날 15만 6천 원까지 주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권리락 이후에 주가 좀 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기관의 예측치가 15만 원 이상의 주가 흐름을 좀 유지할 것이다. 최소 이 코스닥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총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좀 다른 양상이 현재 2,500만 주의 주식에서 약 7천만 주의 신주가 새롭게 유통된다는 것은 단기 시세 차익 물량이 반영된다면 주가 가치의 희석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증권가의 예측 전망치도 좋고 2분기 실적 기조치도 저는 사실상 2022년 사상 최대 실적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호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는 또 요인인데 시장의 상황에서 지금 빅스텝 단행 이후 그리고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으로써 오히려 지수에 추가적인 낙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부각이 된다면 저는 이 보유자 관점에서 이 차익 물량도 사실 팔아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면 리스크 관점 차에서 차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관점을 좀 고려한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이 주가의 어떤 이 지지 형국이 좀 과연 잘 유지가 좀 되겠는가. 자,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뭐 각설을 하고요. 최근 보고서 안에서 1분기 보고서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혼자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공시가 앞으로 가고 좀 뒤로 가도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5월 15일자, 16일자 회사 분기 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상황의 히스토리에서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이 실적 기조 요건을 잘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을 유치했고 이 자금을 통해서 회사의 이 주력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자금으로 모두 사용될 예정이지만 무상증자라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 결정이 단기의 희석 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자, 이 점이 굉장히 지금 현재 단기의 중대한 어떤 이벤트로 좀 보여지는 형국입니다. 회사 최근 보고서 안에서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중에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부분, 사업의 파트 부분과 이 회사의 매출 비중, 매출의 고유적인 포지션, 매출 비중률까지 모두 다 우리가 고려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2차 전지의 구조는요, 양극재 그리고 음극, 이 전체를 분리해주는 전액으로 좀 채워져 있고 이 안에 분리막이라는 이 소재가 사실상 이 폭발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가져갈 수 있는 2차 전지의 4대 요소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액, 분리막. 이렇게 2차 전지의 4대 요소 중에 이 회사는 하이니켈계 양극활 물질입니다. 바로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인데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의 원가 구성률의 약 40%, 많게는 한 55%에서 60%까지 좀 반영된 효과는 있지만 최근에 전액의 첨가제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원가 비중이 좀 달라진다고 좀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40%에서 뭐 60%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극재는 2차 전지의 구성 요소 중에 좀 핵심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 하이니켈계 양극활 물질의 종류는 네 두 가지라고 좀 구분하고 있는데 NCA, NCM 물질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한 번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체 매출 포지션은 양극재, 양극활 물질 그리고 전구체 비중이 무려 99.5%.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모든 역량은 양극활 물질 부분에 납품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의 사업 성장, 전기차 양산이 본격화되고 오히려 이에 따른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양극활 물질 수주 가능성도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렸어요.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려갈 때 전체적으로 보이는 차량의 이 수가 10대 중 6대에서 7대가 전기차 시대로 돌입되는 이 과정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현재 캐파보다는 많게는 5배에서 6배 이상의 캐파를 예상해 볼 때 밸류에이션 가치는 장기적 관점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집중을 오히려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부터 권리 공매도가 좀 실현이 되고 있죠. 즉 예상되는 신주 물량과 무상증자의 주식을 뭐 이 영업일 전부터 팔 수 있었으니까 바로 어제부터 물량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주가 가치의 희석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이 시장의
단기 물량 출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어떤 이 형국, 시장의 어떤 가치 판단이 낙폭과대장으로서의 어떤 조정 요건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는 좀 있지 않겠는가. 가격 조정의 요인은 좀 크다. 물론 실적과 성장의 이견 요건은 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는 사람들 중에 1인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이런 관점에서 투자 메리트는 있지만 단기 희석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격 조정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 공략 구간에서 지금 단기 추세 매매보다는 일단 보유자 관점의 의견부터 좀 제시해 드릴게요. 보유자 관점의 영역은 11만 3천 원, 11만 3천 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11만 3천 원이 이탈된다면 단기 주가 가치 희석 요인에 따른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